요즘 공부방 아이들과 나만의 그림책을 만든다. 일주일에 한 번 제로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시작한 공부방 미술 수업이 이제 겨울을 앞두고 모두 끝난다. 나만의 그림책은 미술 수업의 마지막 과정이다. 등장인물을 정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책의 제목을 정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혼났다. 아이들은 자신이 진지할 때 어른들이 웃어버리면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속으로만 웃었다. 초등학교 3학년 지연이가 빙그레 동네와 빗방울 마을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을 짓고 마을과 동네가 어떻게 다른지 진지하게 설명했다. 언제나 까만 지렁이만 그리던 형욱이는 색동 지렁이를 그려 나를 감동시켰다. 칼이나 총만 그리던 민혁이도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그렸다. 무엇보다 나를 울컥하게 한 아이는 모두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난 귀신이 되었어요를 그린 형준이었다.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귀신이 되는 나라에 사는 주인공이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떠난다는 내용은 그림책 작가인 나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하얀 가르마가 형광등 불빛에 빛나고 있었다. 진지하고 당차게.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오늘을 즐겁게 한번 좀 풍성하게 해볼까 해서 제 빈약한 어떤 부분을 생음악으로 채워주셨던 저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바르떼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합 안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수업도 하고 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형준이를 그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 방금 연주를 해주신 정재영 선생님께서는 기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인연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나는 귀신 우리 그렇게 같이 만났던 애들 이야기다 해서 선생님도 오늘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선생님 음악 다음으로 제가 안녕하다를 읽었는데 제 유일한 산문집이기도 하고 작년에 EBS에 짧게 제 그림책으로 방송이 나갔었는데 거기 이제 담당 PD랑 작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정순이 앞으로 어떤 책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획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맞기도 한 것 같고 제가 그걸 맞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림책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이 그림책을 만나 무엇이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만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이었죠. 그때 저기 제주도에 놀러 갔었어요. 가드를 올리고를 마치고 제가 좀 사는 게 많이 편해져서 돈도 좀 있겠다 해서 여행을 좀 갔어요. 근데 절대 가드를 올리고가 잘 팔려서는 아니에요. 가드를 올리고는 3년 동안 2,000부 겨우 판 책이라서 대신 그 책이 다른 일들을 좀 많이 저에게 물어다 줬다고 해야 할까 제비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중에 돈이 있고 하니까 그간 못 해봤던 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여행을 한 열흘 정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날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불강 출판사의 편집자인데 안녕하다를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그림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나는 제주도에 갔다 와야 하니 갔다 와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자 하고 갔습니다. 생각했어요. 안녕하다의 어느 부분을 그림책으로 만들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제 그림책 하는 과정이 그림책 더미를 다 만들어서 그림까지 다 완성해서 투고하는 방식이었었어요. 제안을 받아본 건 처음이어서 무슨 얘기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철사꽃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의 앞부분들 좀 초기작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좀 많이 이렇게 그려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대시 저의 어떤 부분이라고 말할 만큼
외로움에 좀 집중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이 책도 한 열흘 정도 제주도에서 잠 한 2시간? 이틀에 한 2시간 정도 자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동안 마음 한켠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이 편집자는 하고 싶을까라는 궁금증을 안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저에게 이 안녕하다를 보여주면서 이 방금 제가 읽은 부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는 아이가 없으면,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 동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저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그림책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건 인성 그림책이라는 어떤 이게 어찌하여 인성 그림책이냐라는 생각이, 그 물음표가 그때 당시에도 들었고 마지막에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그러니 인성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하게도 저는 사실 인성이라는 부분은 많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외로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외로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민스러워서 저의 어렸을 때를 좀 생각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저의 외로움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 그래서 작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좀 주저하게 되긴 하는데, 어렸을 때 좀 외로웠어요.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었고 형제들하고 사이도 좋았는데도 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일단 좀 학습적으로 장애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다 보니까 공부도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오락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이방인 같았어요. 그 동네에서 유해시설을 하고 있는 집안의 아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종이를, 이렇게 빈 종이를 주세요. 우리 반에서 오락실 니네 집에 가는 애들 이름 적어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죠, 제가. 왠지 저희 부모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동네에 이렇게 적응할 수 없는, 왠지 겉도는 사람처럼 보였고, 저 또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겉도는 아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건을 갖고 있었죠. 공부 못하지, 못 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좀 어두워요. 지금도 어두운 일면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나와서 어떤 제 부분에서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낸 밝음이 있는데,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싹 돌아서 집으로 가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나와요. 자주 우울해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전부 갖춰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모습과 이 안의 주인공과 혹시 닮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고민을 얘기해서 어떤 외로움이어야 하느냐라는 고민을 얘기했을 때, 편집자가 저와 회의를 마치고 제게 며칠 있다가 첫눈 오는 날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서로 주고받은 메일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데 살짝 먼저 이 애는 어떤 애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왔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8살 된 아들 녀석을 키우면서 놀이터에 종종 가봤습니다. 가서 애들이 노는 걸 봤는데 8살까지는 아직 다른 애를 일부러 밀치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냥 좀 활발한 애가 있고 나서기 두려워하는 애가 있고, 우물쭈물하는 애한테도 다른 애가 놀자고 하면 그냥 적당히 섞여서 노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다른 애들이 밀어내서 상처받는 아이도 있을 테고, 부모의 무관심으로 마음에 어두운 슬픔이 가라앉은 애들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그 정도로 진한 슬픔을 품고 사는 애라면 귀신과 잠시 논 것 정도로 마음을 열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진지해지니까 작품이 쫙 가라앉는 게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작업 스타일은 일단 걸리는 게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봐요. 그림을 다 그려서 일단 전체 모양을 봐야만이 이게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나왔던 장면입니다. 바로 주인공. 점점 사라져가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인데요. 캐릭터를 먼저 만드는 경우가 제가 손바지를 만들 때는 그랬었어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좀 나의 아버지이기도 했었고, 나의 아버지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전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저는 캐릭터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제가 같이 공부하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아이이지만 아는 것 같지만 그 아이를 그대로 묘사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담는 어떤 마음과 느낌 같은 것들을 캐릭터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 아이의 머리 길이다 라고 했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 있죠. 실제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는 또래보다 많이 발육이 늦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다 보니까 많이 왜소하고 여기저기 좀 상처도 많고 그런 친구였어요. 아마 이 아이보다 훨씬 더 딱 한눈에 봐도 소외된 아동 같은 느낌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캐릭터부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캐릭터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상태를 걱정했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잘 맞네요, 그림하고.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해서 제가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만든 책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찾았어요. 그리고 바로 주인공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 페이지도 찾고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책을 다 만들고 나서 이게 나와서 마치 좀 뭔가 만날 것 같은 운명이었는지 이게 그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딱 보고 미안했어요. 이게 나보다 잘 그렸구나.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을 저는 흉내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가끔 작가들이 아이처럼 그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작가들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살아온 시간이면서도 이제 제 안에서 그 시절은 끝난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동물적인 어떤 느낌에 해당한다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얘보다 못 그렸구나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었겠다라는 안도 동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여기 책 득도 없지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제가 초기에 좀 이렇게 책을 못 만드는 수준인데도 아이들에게 어쨌든 책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게 삼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했던 거라서 제가 다른 건 좀 아끼고 책값에다가 좀 쓰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 저와 편집자의 고민은 이렇게 동시에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로 여러 가지 그림들, 제가 주로 캐릭터 그렸던 어떤 느낌들은 이런 느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느낌들이 많더라고요. 시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보니까 인스타에 비슷한 장면들을 올려주시고 연작의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도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자와 고민을 교류하면서 저에게 영감을 줬던 애니메이션입니다. 메리와 맥스라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주저하는 건 애니메이션 치고 굉장히 어두워요. 네, 그리고 여기 친구 둘이 나오는데 이 친구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7, 8살로 추정되는 아이와 40세 아저씨의 우정을 그린 겁니다. 실제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 왕따를 당한 소녀와 그 다음에 부적응한 아저씨 이 둘의 우정이 담겨 있어요. 근데 둘 다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야겠다. 나도 외로운데 이 따로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이때부터 약간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로 넘겼던 어떤 그림의 스타일입니다. 지금 바뀐 걸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 쭉 있다가 아이들에게 소외당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랑 똑같이 소외당하는 친구를 이제 귀신을 만난 이후에 만나고 이 둘이 행복하게 끝나는 거였어요. 지금하고 구조가 뒤가 빠져 있죠. 아이들하고 전체로 어울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초반에 올렸을 때는. 그래서 이쪽에서 요만큼이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가 해결이 안 된 공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림도 중간중간 부분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했냐면 일단 귀신하고도 놀아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도 놀아야 하는데 일단 귀신하고 노는 장면에 대해서 좀 그리고 아까 편집자분이 보내주신 메일에 귀신하고 잠깐 논다고 얘 외로움이 해결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 저도 그거에 동감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의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어디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토토로 자주 봐요. 예, 이게 이제는 대사를 1화로 약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도 너무 봐가지고 언제나 봐도 이만한 애니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다시 보니까 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없이 놀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랑 놀고 근데 그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물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양이는 그래서 그리고 좀 디자인도 좀 제가 이걸 보면서 연구를 좀 했어요. 귀신들의 모양들 제가 여기에 뭐 동양적 귀신도 넣고 서양의 드라큘라도 넣고 하기는 했지만 토토로에 나오는 작은 존재들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먼지 귀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동색 제가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그림책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림을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그림책 작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좀 못 그려요. 그리고 지금도 제 작품들이 쭉 있지만 뭔가 그때마다 필요한 화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학원을 다녀요. 진짜로 실제로 판화 공방 다녀서 배우거나 여러 가지를 해요. 지금 하나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동양화인데 지금 동양화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제 어떤 인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명한 화가들 그림 많이 모작했고 두 번째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건 만화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만화책 중에 인체가 탄탄한 만화들이 굉장히 많고 동세가 보기에 참고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20세기 소년 뭐 이런 거 보면서 열심히 따라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미 수준의 그 그림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못 되는 수준의.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 진학 포기하고 제 안녕하다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직업 학교를 다녔었어요. 고3 때. 그래서 대학 안 가고 이제 직업을 갖겠다 했는데 우연히 간 미술학원에서 조소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각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 진로를 전환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각가가 못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이랬는데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 그림에서 색채 그리고 다양한 인물 표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한다는 게 좀 다소 무모한 일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 나오는 이런 정말 제가 애니메이션 사실 여기까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만 많이 봤어요. 나스메 우인장부터 시작해서 좀 기분 나쁜 게 있다면 이게 모두 다 일본 애니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건 정말 다양한 유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헐리우드 쪽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공이 깊은 것 같아요. 귀신 쪽으로, 유령 쪽으로.
제가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모양들도 다양한 귀신들도 많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제 다 같이 화해하는 방식으로 끝내자는 건 합의가 되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단체로 놀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집단은 좀 무서워요. 1대1이 좀 편한데,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장면은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좀 추가되면서 노는 게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편집자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나가는 건 책에 실리지 않은 비컷들입니다. 비컷들을 보시면 제 고민들을 이게 책에 실제로 실린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고요. 이게 처음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봐도 너무 진부해요. 이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 조금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해가지고 제 실제로 알고 있는 이제 9살짜리 꼬마애가 자기 애착 인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따라서 그려도 보고, 그리고 초기에 귀신의 어떤 캐릭터, 다른 캐릭터도 있었어요. 뭐 차이가 있다면 콧구멍이 있고 없고 차이기도 한데, 그리고 숨바꼭질하는 장면 이런 것도 원래는 장면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숨바꼭질하는 장면도 지금은 좀 방 안에서 하는 걸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놀았었어요. 애들이 한 80년대 애들 같죠. 80년대 놀이는 것처럼. 이게 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에게 늘 제 그림책, 나는 왜 아이들이 내 그림책을 안 좋아해 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 그림책을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가드 때도 추에 더미 만들고서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아이들 손을 놔버렸어요. 그냥 나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제목이 가드인 것부터가 일단 불친절했고, 제가 사실 초기작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개고양이들 막 나오고 하는데 주인공이 할아버지 뭐 이런 식이고 이거 뭐 고양이 훔쳐오는 내용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삐져나가는, 제 엄마 아빠 책 있죠. 그 원래 출판사에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라니. 근데 딱 뚜껑 열었더니 암울하기 짝이 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아빠와 그 다음에 워킹맘의 비애와 이런 것들.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을 봤는데 아이는 재미없다 그러고 저는 울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전히 저의 어떤 숙제입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거 이제 포기했고,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좋은 책으로 뭔가 세상에 일조하겠다는 마음도 없는데, 딱 하나,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는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놀고 있으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진부해지려고 하는 방향들을 편집자분께서 꼼꼼히 짚어주셨어요. 이거 말고 좀 다른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강연 때 많이 하는 게, 아부이기도 하지만 편집자들에게 내가 니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피력하죠. 저번 라방 때는 한 3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집자들은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현장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전화 왔어요. 그렇게까지 애원할 정도냐. 제가 편집자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책 보면 여러분들 팡번 있죠. 작은 글씨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끔 꼼꼼히 한번 읽어주세요. 그곳에 작은 글자로 이렇게 편집자의 이름이 나갑니다. 그리고 책이 만약 편집자 퇴사하면 그 편집자 이름도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묵묵히 일하고도 가장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신하고 노는 장면에서 제가 냈던 어떤 뭐라 그럴까, 비컷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때부터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좀 그림 그리는 방식이 약간 다소 무식하다는 생각이 든 게, 무조건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그중 괜찮은 거 고르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림이 계속 막 쌓여요. 예,
작품이 하나 끝나면 그림을 중간중간 이렇게 내다 버려도 많을 만큼 붓컷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림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단 다 그려보고 그리고 제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밑그림을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색을 칠하고 보는 방식으로 좀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이걸 하고 있을 때 안녕하다를 읽고 또 한 편집자가 연락이 왔어요. 길버트 어니린이 그 송지연 부장이라고 연락이 와서 같이 뭔가 작업하고 싶다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더미 얘기하다 중간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작업이 잘 안 되려나 보다 했는데 저에게 어느 날 시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소 좋다 해서 시소를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뭐 사이사이 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솔직할 것까지는 없는데 중간에 많은 작업을 또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근데 우연히도 어쩌다 보니 편집자가 제안한 책 2권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두 이야기가 비슷해요. 너나 우리 이런 식으로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스타일 면에서는 물론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고 있는 메시지는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책 제가 나는 귀신 나오고서 인터넷에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데 어느 날 댓글이 떡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같이 시소 작업했던 편집자가 인터넷 그 자기가 사서 자기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그림책 막 만들고 할 때는 제가 제 책에 댓글도 달아오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뜨면 판매 지수부터 확인하고 이런 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같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런지 그 댓글이 익명인데도 그 친구구나라는 거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도 왔어요. 나는 귀신 이제 좋다. 같이 시소와 함께 같이 연작의 느낌으로 계속 홍보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줬었습니다. 제가 이거 나왔을 때 우리 시소 탈래, 뭐 나랑 시소 탈래,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다녔는데 라면 먹고 갈래만큼 유행하기 바라면서 제가 사실 외로운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을 하겠다고 너무나 긴 시간을 좀 소비했어요. 26쯤에 시작해서 39에 첫 책을 낼 수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알바였거든요. 알바를 하면 좋은 사람도 물론 많이 만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어떤 냉소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도 좀 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제 동물 친구들을 좀 또 애틋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동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간과 멀어지는 게 있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인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먹고 사는 게 좀 힘들고 저 스스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자꾸 저한테 멀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함께라는 개념이 좀 점점 미비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40쯤 되고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모퉁이에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존재를 좀 많이 잊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작품, 두 작품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1인 가족의 가장이고요. 저는 그런 제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역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부쩍 외로워졌나 봐요. 그래서 뭐 시소도 타보고 귀신하고도 놀아보고 가장 이 두 책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건 제가 어떻게 놀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놀고 싶을까? 내게 여유가 생긴다면 어떻게
놀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방 뛰면서 놀지 웃으면서 놀지 이런 형태라기보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까 메일에도 나왔듯이 그냥 놀자 하면 놀고 크게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지 이거 보면은 그래서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만날 때 헤어질 걸 염려하고 한마디 하면은 돌아서서 괜히 말했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면 더 싫은 소리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엇나가는 약간 모난 어른인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두 작품이 저한테 그런 계기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좀 외로움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딱 63일 있네요. 이런 것들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좀 마음 놓고 무구하게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는 귀신을 냈어요. 사실은 마지막 과정까지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온 것도 좀 수정이 많았고 초반에 제가 썼던 글이 너무 성인 그 감수성이 좀 많이 묻어나는 문체들이 나오고 이래서 그것도 편집부에서 많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언제부턴가 약간 너무 많이 꾸미고 너무 이렇게 성인 독자들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혹시나 나도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인 취향의 그림책이다, 성인을 포함한다고 해서 약간 공허한 위로와 그냥 감상적인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범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책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드, 철사코끼리 이런 거 보면서 혹시나 나도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작가의 숙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제 성격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요즘 제일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작품 수가 좀 많이 느니까 이제 예전에는 내가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세상에 어떤 책을 내놓았을까 라는 고민 같이 동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귀신은 좀 제가 나름의 큰 무게, 큰 마음의 어떤 짐 이런 거 아니고 즐겁게 만들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편집자가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보도자를 한참 쓰고 계셨었나 봐요. 보도자를 쓰신 제 카톡에 작가님이 슬픈 건 사랑이 많아서인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전철에서 카톡을 보고서 뭔 소릴까 이랬는데 내가 그렇게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진짜 좀 슬퍼요. 저는 지금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한 거 빼고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가끔 좋아하는 술도 먹고 좋아하는 그림도 실컷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집자들도 하나둘 늘고 참 행복한데도 여전히 고개를 조금만 더 돌리면 슬퍼요. 슬픈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뭐 그 슬픔을 대신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가끔 그게 제 마음을 막 건드릴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제 작품 중에 이제 63일이나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거 작업할 때도 좀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같이 그 킨더랜드의 이양 편집장이나 글을 주셨던 허정윤 작가나 같이 회의를 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 세상의 슬픔은 정말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산문집 쓸 때 그런 말을 썼었던 것 같아요. 만 개의 슬픔 끝에 겨우 단 하나의 희망을 노래한다고
지금도 그러냐고 물으면 제 세상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굶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여전히 가정폭력에 이제 희생당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을 편집자가 좀 읽으셨는지 어땠는지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모아서 책에는 실지 않은 작가의 말을 쓰셔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제가 꼼꼼히 봐요. 편집자들이 쓴 보도자료를. 그냥 홍보 문구인데도 지나칠 수 없고,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행간에 담아놓지 않았을까 해서 보도자료를 좀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민망하지만 이게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마음으로 다수에게 전하는 책을 만드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눈에만 보이는 풍경과 사람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걸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친구를 위로하다가 내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인지 확인한 날이 있습니다. 결국엔 친구 스스로 자기의 생을 묵묵히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내 곁에서 잠시 편안하게 숨을 고르는 친구를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슬픈 세상에서 사랑만이 구원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슬픈 세상에서 사랑만이 구원이길. 작가가 돼서 딱 하나 좋은 거 있어요. 민망한 얘기를 하면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제가 어렸을 때 한 7살인가 8살 때 엄마한테 그랬어요. 여름에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냄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엄마한테 엄마 사람은 왜 살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저희 어머니 저를 8알의 농담으로 키우신 분이세요. 이게 농담력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묻고 가끔 텔레비전에 뭐 인간은 뭘로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거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딱 한 말씀을 일가를 하세요. 사는 건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럴 때 이상한 소리 한다 등짝 많이 때리고 그랬는데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대요. 애가 어디 크게 뭐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을 보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다소 좀 우울한 성향의 아이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하고는 좀 다르게 늘 항상 많이 뒤처지고 해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못 살 줄 알았다고. 사람 구실하면서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찌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전화기에서 선생님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야 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냐? 저희 어머니 옛날 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최고예요. 이게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책 만드는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러 하세요. 이게 내 딸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신기한 거죠.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잔인하게 못했어요. 그냥 못한 게 아니라 전교 꼴등을 거의 도맡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영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왜냐면 일단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 뭐 못한다고 혼내면 안 되는 게, 저는 아무도 혼내지 않았는데도 주눅 들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예 공부는 포기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냥 멀쩡히 정규교육을 마치는 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도 일단 누가 먼저 뭐라고 하기 전에 주눅 들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살겠구나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감 없어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 없어하냐 하더라고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 기자님이 그럼 지금도 불안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가 내 이야기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까봐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어떤 불안 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언제쯤 이게 좀 나아질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저를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잘 끌고 와주셨고, 저희 친구들이 그래도 특히 또 저를 많이 이렇게 뒤에서 으쌰으쌰를 많이 해줬어요. 아까 보시면 제 책 중에 전복이 깜정이라고 있어요. 강아지 2마리, 유기 강아지 2마리 아까 보이셨죠? 한 마리는 제 친구고 한 마리는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약간 중증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거나 이런 것도 많이 힘든데, 그러면 좀 사는 게 불편해야 하는데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소리 없이 많이 배려해 준 덕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만들면서 약간씩 그랬구나, 내 힘으로 다 산 것 같아도 그렇지 않구나라는, 그리고 이제 좀 그만 외로워해야지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이런 모습. 예, 김웅식 작가가 초기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빠의 술친구랑 이렇게 왔는데, 제가 김웅식 작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초에는 김웅식 작가가 아빠의 술친구 원고만 이제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전 그게 원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 거기 첨부와일이 하나 더 온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 였어요. 다행히 원고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제가 작업했고, 그 중에 주인공 아이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귀신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왔던 어떤 캐릭터의 느낌들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아직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지역에서 지금은 청년들하고 같이 교육 공부를 하는데, 이 청년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서 이제 청년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신들과 똑같이 그런 피해 아동들을 모아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도 만들고, 제가 거기 가사 쓰는 것도 좀 봐주고, 또 그 친구들 목공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 책상도 만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순환을 느껴요. 삶에는 아주 묘하게도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라는 그런 순환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 크게는, 아니면 아주 모호하게는 소외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울지도 웃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봉사활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데, 책으로 옆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자바르떼 그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술인 협동조합인데, 그곳의 친구들하고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하면 타결해 나갈까. 사실은 영상 매체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영상 장비 늘리고 뭐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꼭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음악 만들고, 저는 책 만들고, 그럼 제가 만든 책이 또 그들이 만든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조금만 각을 이렇게 틀어서 좀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동물이면 동물,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 좀 한 번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뭣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